시간의 안개 속에 흐려졌지만 그날은 결코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날의 기억, 지금 그 기억을 꺼냅니다. 형호를 위하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형호 죽기를 바라죠. 1991년 1월 29일 오후 6시 서울 압구정동 H아파트 205동 앞 놀이터. 9살 소녀는 그날 이후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다. 44일 후 그의 시신은 잠실 한강공원 배수로에서 발견된다. 입과 코는 테이프로 막혀 있었고 손과 발은 결박돼 있었다. 그는 유괴 당일 이미 살해된 상태였다. 그런데 협박은 계속됐다. 범인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1991년 1월 29일)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H아파트. 초등학교 3학년 만 9세였던 이형호 군은 그날 저녁 놀이터에서 마지막으로 목격된 후 실종됩니다. 그리고 그날 밤 11시 형호의 집으로 협박 전화가 걸려옵니다. 형호는 우리가 데리고 있으니 이틀 내에 7천만 원과 카폰이 달린 차를 준비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형호의 아버지는 고민 끝에 경찰에 신고하게 됩니다. 정확히 이틀 뒤 범인에게 다시 전화가 옵니다. 서초경찰서 형사입니다. 거기 있는 형사 좀 바꿔주세요. 범인은 경찰 개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형사인 척 전화를 걸었던 겁니다. 당시 강남경찰서 형사가 집에 같이 있는 상황이었고 이를 수상히 여긴 형사는 바꿔주지 말라고 신호를 보냅니다. 형호 어머니는 가정집인데 무슨 형사가 있어요 라고 하며 무사히 넘어갔습니다. 이후에도 범인은 서울 전역에서 총 60여 차례 전화를 합니다. 범인의 통화 내용을 한번 들어보시죠. 바로 지금 공항 국내선으로 좀 오십시오. 김포공항 국내선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왜 이렇게 약속을 안 해주십니까? 누가 닮았습니까? 뒷좌석에 누가 타고 있었어요. 뭐라고요? 뒷좌석에 누가 타고 있었다고요. 사람을 어떻게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하십니까? 제가 그 주위를 몇 번이나 돌았는데요. 이상한 양반. 그리고 또 그 구석장에다가 차 혼자 달라당 세워놓으면 어떡합니까? 김포공항 외에도 충무로, 장충동 등 접선 장소는 계속해서 바뀌었습니다. 대형장 맞은편에 그 택시 정류장 있죠? 예. 그 근처에다가 차를 세워두시고요. 예. 그 건너편에 보면은 케이크하우스라고 빵집 있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형호는요? 목소리라도 듣기는 해주셔야. 아무튼 말입니다. 예. 실내등을 켜둔 상태에서. 알았습니다. 실내등 다 켜놓을게요. 켜놓은 상태에서 뒷 시트 한번 열어주시고요. 뒷좌석이요. 예. 문 한번 열어봐 주시고요. 예. 트렁크도 한번 열어봐 주시고 그러고 케이크하우스 들어가 계십시오. 예, 알았습니다. 키를 꼽아 놓으셔야 됩니다. 예. 네. 이러한 방식으로 범인은 구체적으로 지시하여 뒷좌석이나 트렁크에 경찰이 없는지 치밀하게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남자 2명이 보조석에 놓여있는 돈가방을 들고 달아났습니다. 잠복하고 있던 형사들이 바로 추격하여 잡아냈지만 이들은 사건과 무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단순히 차 문이 열려있고 보조석에 돈이 있는 것을 발견하여 가지고 달아난 좀도둑이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로 경찰에게 잡힐 것을 우려한 범인은 지정 장소에 메모지를 남겨 지시하는 무인 포스트 방식을 이용합니다. 그 밑에 보시면 음식점 있어요. 그 앞에 보면은 일보사에서 신문 게시판이 있습니다. 그 게시판 가까이 가서 게시판 안을 보세요. 좌우지간 30분 내로 여기까지 나오셔야 됩니다. 범인은
이러한 방식으로 신문사 게시판, 쓰레기통 등 여러 곳으로 이동시킨 후 한일은행과 상업은행으로 2천만 원씩 입금하라고 지시합니다. 아버지는 경찰과 상의하여 한일은행에만 2천만 원을 입금하였습니다. 하지만 범인은 은행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난 후 범인에게 다시 전화가 옵니다. 에 대한 애착이 없군요. 영어 죽기를 바라죠. 오늘이 마지막인 줄 아십시오. 그리고는 5천만 원을 챙겨서 올림픽대로를 타고 김포공항 쪽으로 이동하라고 합니다. 이후 다시 카폰으로 연락을 합니다. 바로 정 밑에서 차를 세우십시오. 바로 밑에 서울비 밑에요? 예. 그 차 세우기가 좀 힘들 겁니다. 그 바로 바짝 붙여서 차를 세우시면요. 거기 차도하고 인도 사이 경계선 블록에 돌로 내가 메모를 눌러놨습니다. 범인은 이렇게 또다시 메모를 이용해 장소를 지시합니다. 최종 목적지는 양화대교 인근 육교 앞에 있는 철제 박스였고 그 위에 돈을 놓고 가면 가져가겠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가짜 돈이 들어있는 봉투를 약속된 장소에 두고 이동하였고 약속 장소엔 경찰이 잠복하기로 합니다. 그러나 경찰들은 위치를 착각해 엉뚱한 곳에 잠복했고 장소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돈이 없어진 상태였습니다. 그 시간은 불과 5분 남짓한 시간이었습니다. 이후 분노한 범인의 전화가 다시 걸려옵니다. 어떻게 생기셨군요. 어떻게 생기셨어요. 비밀공간에다 모아놨어요. 거기 깡통까지 넣는 당신은 뭐냐? 가면 안 돼. 야, 나쁜 놈의 새끼야, 정말. 뭐라고? 끝까지 안 가면 안 돼. 이렇게 결국 범인을 놓치고 맙니다. 범인이 마지막으로 나타난 곳은 상업은행이었습니다. 범인은 상업은행에 나타나 직접 인출을 시도합니다. 그러나 그 계좌는 경찰의 요청으로 지급 정지된 계좌였습니다. 하지만 그 외에 별다른 내용이 표기되어 있지 않았고 은행원은 이상하다며 당황했습니다. 그 순간 눈치를 챈 범인은 얼른 통장을 달라고 요구하고 낚아채듯이 통장을 가지고 은행을 떠나게 됩니다. 은행원에게 정보가 공유되었더라면 범인을 잡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던 것입니다. 금융실명제는 1993년 8월부터 실시되었고 당시는 금융실명제가 도입되기 전으로 가명으로도 계좌 개설이 가능했습니다. 계좌만으로는 범인이 누군지 특정 지을 수 없었습니다. 범인은 아쉽게도 놓쳤지만 처음으로 범인을 목격한 목격자가 발생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경찰은 은행원의 진술을 토대로 몽타주를 완성합니다. 범인의 목소리 외에 또 하나의 실마리를 잡게 됩니다. (1991년 3월 13일) 잠실 한강공원 배수로에서 이형우 군의 시신이 발견됩니다. 입과 코는 테이프로 막혀 있었고 손발은 결박된 상태. 머리에는 둔기에 의한 외상이 있었으며 사인은 질식사였습니다. 입과 코가 막혀 있어 숨을 쉬지 못했던 것입니다. 위장에 남아있는 내용물은 친구 집에서 먹은 점심과 일치하는 점, 실종 당시 입고 있던 옷과 같은 점으로 보아 유괴 당일에 이미 살해당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범인은 처음부터 아이를 살해한 후에 돈을 요구하며 협박했던 것입니다. 형우의 시신이 발견된 후 유괴 사건이 살인 사건으로 바뀜에 따라 공개 수사로 전환됩니다. 수사기관은 협박 전화 음성을 성문 분석했고 피해자의 친척 중
한 명의 목소리와 유사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유력 용의자는 생모 측 사촌 동생. 하지만 그는 사건 당일 경주에 있었고 알리바이를 입증했습니다. 또한 추가적인 증거가 확인되지 않아 결국 무혐의 판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 외에도 협박 전화에서 범인이 자주 사용하는 저희라는 단어에서 공범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도 하는 바입니다. 자꾸 보시면은 그냥 잠들어 버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보고 있다가 만약 다른 사람이 먼저 죽어본다거나 그럼 또 딴 사람 있어요? 괜히 일로 뛰어가지고 아주 곤란해 죽겠습니다. 제가 데리고 있다고? 또한 메모 전달 방식과 감시하고 있는 듯한 통화 내용, 양화대교 인근에서 돈가방을 가져간 동선과 시간을 분석하여 공범이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3인의 공범에 대한 가능성을 제시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2006년 1월 공소시효 만료로 종결되었습니다. 범인은 지금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범인이 잡히는 그날까지 잊혀서는 안 될 기억입니다. 시간의 안개 속에 흐려졌지만 그날은 결코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날의 기억, 지금 그 기억을 다시 놓습니다.